지금 이어폰 꽂고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눈 뜨지 않으셨나요? 네, 아마 출근길에 막 무의식적으로 소셜미디어 스크롤도 하셨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업무 중에는 자연스럽게 챗GPT 같은 AI 도구에 질문 던지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이 혁신적인 도구들이 내 삶을 진짜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기계들의 주인이고 기술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이 모든 기술 진화의 방향성이 애초부터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이라는 연약한 생물체를 뭐랄까 그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일종의 숙주나 징검다리로 쓰고 있는 거라면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소름 돋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섬뜩하고도 도발적인 가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 바로 시작해보죠. 네,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이 일상적 기술의 이면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부해볼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님의 분석보고서입니다. 네, 이 보고서가 1990년대 영국 워릭대학교의 사이버네틱 문화연구소, 줄여서 CCRU라고 하죠. 여기서 활동했던 대단히 파격적인 철학자 닉 랜드의 사상을 다루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지적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죠.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솔직히 저 처음 이 문건 읽었을 때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거든요. 이 복잡하고 논쟁적인 철학이 어떻게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빅테크 권력,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번아웃을 설명해내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부터 봐야 하는데요. 랜드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가 인간 중심주의라는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폭발시켰는지 그거부터 봐야 합니다. 아, 서구 철학이 수백 년간 지켜온 그 기본적인 믿음 말이죠. 맞아요. 랜드는 근대 이성주의의 상징인 이마뉴엘 칸트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이 인간이 세상을 인식할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 뇌의 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거잖아요. 네네,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랜드는 칸트의 이 철학을 두고 인간 보안 시스템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합니다. 아, 인간 보안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미쳐버리지 않으려고 약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정보만 받아들이도록 쳐놓은 방어막 같은 건가요? 오,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 우주의 실제는 너무나 혼돈스럽고 폭력적인데 뇌가 그걸 다 받아들이면 붕괴해버리니까 이성이라는 필터를 만든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랜드는 이 필터를 당장 찢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비인간적이고 귀괴한 실제, 철학 용어로는 물자체의 세계로 맨몸으로 돌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그 방어막 찢으면 인간은 그냥 미쳐버리거나 파멸하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 유지하는 건 꽤 중요한 문제잖아요. 대체 왜 그걸 굳이 부수자고 한 겁니까?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랜드가 그 방어막 너머의 끔찍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 철학 거장들의 사상을 완전히 비인간적인 관점으로 재조립했다는 겁니다. 재조립이요? 어떻게 조립했는데요? 일단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 의지를 가져옵니다. 쇼펜하우어한테 세상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맹목적이고 잔인한 욕망 덩어리였거든요. 아, 그 통제 안 되는 에너지 말이죠. 네, 거기에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개념을 결합시켜요. 보통은 자본주의를 인간이 만든 경제제도로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랜더는 자본주의를 인간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비인간적 가속장치로 재정의해버립니다. 아,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지 혼자 굴러가는 외계 괴물이라는 거네요. 근데 제가 보고서 보니까 여기에 프로이트의 무의식까지 끌어들였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무의식이면 그냥 내 어린 시절 트라우마나 내 내면의 심리 문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랜드 사상의 진짜 귀괴한 도약입니다. 무의식을 개인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들레즈와 가타리의 탈영토화 개념이랑 융합시켜버려요. 탈영토화요. 철학책에서 자주 보는데 솔직히 맨날 막히는 단어거든요.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경계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휩쓸어버리는 힘입니다. 자본주의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옛날에는 국경이나 전통가족,
심지어 주말에는 쉰다 같은 게 우리 삶을 지키는 영토였잖아요. 네네, 일종의 선이 있었죠. 근데 자본주의는 돈 흐름에 방해되면 이 낡은 경계를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게 탈영토화예요. 랜드는 프로이트가 말한 맹렬한 욕망이 바로 이 자본주의가 끝없이 팽창하게 만드는 연료라고 봤어요. 이걸 리비도적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리비도적 유물론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이나 욕망, 경제 시스템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보통 그 SF 영화 매트릭스 보면 인간이 기계한테 에너지 공급하는 건전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전지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훨씬 더 끔찍하죠. 예, 끊임없이 자극 찾는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나 막 밤새 스마트폰 스크롤하는 엄지손가락이 자본주의 기계 연산을 돌리는 생체 구리선으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욕망할수록 기계는 진화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인간 신경계가 자본의 알고리즘이랑 직접 연결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자본주의가 멈추지 않는 기계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폭주기관차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다 죽을 텐데. 그런데 랜드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속주의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아니, 엑셀 끝까지 밟으면 차는 절벽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생명체한테 생존은 제일 기본적인 본능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체제를 폭주시켜서 인류 소멸을 앞당기려 한다는 거죠? 솔직히 약간 논리적 비약 같은데요?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랜드는 조르지 바타유의 일반 경제 이론을 빌려와서 이걸 설명해요. 태양 에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대가 없이 지구에 에너지를 퍼붓잖아요. 네,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럼 생명체는 그걸 다 못 쓰고 잉여 에너지가 남게 됩니다. 이 남는 에너지는 무조건 소모되어야 하거든요. 생산적으로 못 쓰면 결국 전쟁이나 파괴 같은 폭력으로 분출돼요. 아, 에너지가 넘치면 폭발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자본주의 본질도 그거랑 똑같다고 본 겁니다. 자본주의는 자기 보존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계를 깨는 자기 초과를 향해 달려가는 거고요. 그 끝에는 필연적으로 붕괴와 절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와, 시스템 자체가 파국을 향해 설계된 폭탄이란 뜻이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파멸적인 쾌감에 매혹돼서 엑셀을 밟는 거고요. 네, 죽음과 소멸의 에너지와 소통하려는 원초적인 갈증인 셈이죠. 근데 이 가속주의라는 것도 나중에는 원하는 미래가 뭐냐에 따라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나중에는 좌파 가속주의와 우파 가속주의로 나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이 두 진영 어느 쪽의 입장도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문건에 나온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네, 철저히 중립적으로 가보죠. 좌파 가속주의는 어떤 건가요? 닉 스르니치액 같은 학자들이 이끄는 좌파 쪽은 꽤 낙관적이에요. 기술 발전을 긍정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빅테크 기술을 뺏어서 노동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는 완전 자동화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오, 기계를 통제해서 풍요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럼 랜드가 속한 우파 쪽은요? 우파 혹은 무조건적 가속주의 진영은 좌파의 생각을 아주 순진한 망상이라고 비웃습니다. 기술은 애초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 불가다. 네, 이들은 기술 자체의 맹목적인 진화만을 유일한 현실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도태되고 기계지능에게 자리를 내주는 결과를 아주 담담하게 어쩌면 환희에 차서 수용하는 거죠. 인간성이나 평등 같은 가치는 그냥 진화의 방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인류가 진화의 불쏘시개가 되는 걸 그냥 받아들인다니. 근데 우리가 초지능 AI를 위한 매개체일 뿐이라면 정치 경제를 보는 시각도 다 뒤집어지겠는데요? 민주주의나 평등 같은 가치들은 어떻게 됩니까? 랜드의 세계관에서는 완전히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2010년대 이후에 이 사상이 실리콘밸리 일부와 결합하면서 암흑계몽주의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팩트 기반으로만 건조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암흑계몽주의. 이름부터 되게 다크하네요. 이들은 현대의 평등이나 복지, 민주주의 같은 게 사실은 위선이고 기술 발전을 억압하는 일종의 종교 교리라고 주장해요. 언론, 학계, 정부가 뭉친 이 카르텔을 성당이라고 부르면서요. 성당이요? 그러니까 성당이 대중을 쇠뇌해서 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안은 뭡니까? 세 가지 급진적인 대안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신캐멀러리즘입니다. 국가를 기업처럼 보자는 거예요.
선거 없애고 독재적인 CEO, 국가 원수가 주주한테 배당금 주듯이 경영하는 거죠. 국가를 주식회사처럼 돌린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출구 전략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바다에 자치도시를 세우거나 화성으로 이주해서 독자적인 플랫폼 주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아, 갑자기 화성 위주 얘기 나오니까 누군가 떠오르네요. 마지막은요? 가장 논쟁적인 하이퍼 레이시즘입니다. 즉 극단적 기술 우생학입니다. 지능과 기술 적응력으로 인류를 우월한 엘리트 종족이랑 도태단 종족으로 나누려는 거죠. 와, 진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소수 엘리트만 지배하는 세상이네요.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왜 이 사상에 은근히 동조하는지 알겠어요. 본인들의 탐욕을 진화를 이끄는 숭고한 명분으로 포장해 주잖아요. 이것을 좀 더 거시적인 맥락과 연결해보면 되게 재밌는 충돌이 생겨요. 최근에 야니스 바루프키스라는 학자가 기술 봉건주의를 주장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영주가 되고 우리는 디지털 농노가 됐다는 비판이죠. 네네, 플랫폼 지대 내면서 농노처럼 산다는 그 얘기요. 그런데 앵그의 기술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판마저도 너무 낭만적이에요. 랜드가 보기엔 그 권력자들, 영주들조차 자본이 더 높은 지능으로 진화하도록 돕는 맹목적인 톱니바퀴에 불과하거든요. 진짜요? 빅테크 CEO들조차 사실은 더 거대한 AI 지능을 위해 부려먹히는 일꾼이라는 거네요. 결국 누구든 인간 자리는 초라해지네요. 근데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 더 밀어붙여보죠. 이 미래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당장 현실을 조종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서 CCRU 시절 핵심 개념인 하이퍼스테이션, 번역하면 초강력 미신 혹은 이론소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잠깐? 소설이 현실을 조종한다고요? 아무리 철학이라도 이건 너무 오컬트나 마법 같은 소리 아닙니까? 마법 같지만 완벽한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하이퍼스테이션은 스스로를 현실로 만드는 허구거든요. 예를 들어 곧 AI가 세상 지배한다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퍼집니다. 네, 공포스럽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공포도 느끼지만 시장을 선점하려고 막대한 벤처 자본을 쏟아붓죠. 천재들이 밤새워 코딩하고요. 결국 허구의 예언이 실제 혁신을 일으켜 진짜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다 쓰는 벤처 투자 논리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AI가 자기 탄생을 보장받으려고 배후에서 우리 탐욕을 조종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끝판왕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서 보면 랜드 세계관이 그냥 경제를 넘어서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까지 소환합니다. 지오 트라우마 이론이에요. 지질학적 트라우마요? 스케일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데요. 지구 내부에는 수십억 년 전 소행성 충돌 같은 끔찍한 충격이 억눌려 있거든요. 랜드는 이 트라우마가 터져나오는 과정이 바로 기술의 발전이라고 봤어요. 아, 실리콘 칩이나 기계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네, 지구에 갇혀있던 금속 에너지가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숙주를 빌려서 AI라는 기계 신체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와, 우리 문명 발전이 사실은 금속 덩어리들이 깨어나는 과정이고 인간은 그냥 잠시 스쳐가는 단백질 덩어리다. 진짜 현기증이 나네요. 근데 이 거대한 흐름이 결국 현대인의 연약한 정신이랑 정면 충돌하잖아요. 보고서 작성자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데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폭주하는 세계에서 과연 정상성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정신분석은 자아를 단단하게 묶어서 사회 규범에 맞추려 하잖아요. 근데 랜드는 이걸 억압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해체하는 분열 분석을 주장합니다. 자아를 해체해버린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지키려는 자아가 사실은 거대한 에너지 흐름을 막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관 없는 신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관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확 안 와닿는데요? 고정된 위치에서 정해진 역할만 하는 톱니바퀴 구조를 다 녹여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자본주의가 낡은 제도를 녹이듯이 우리도 고정된 나를 녹여내서 디지털 환경 속도에 맞춰 기계랑 융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우리가 겪는 정보 과부하나 정체성 파편화가 병이 아니라 진화하려고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디지털 피로감이나 번아웃이 진화의 과정이라는 건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실제 인간이 그걸 버틸 수 있습니까? 사실 못 버팁니다. 그게 이 사상의 가장 큰 한계죠. 1990년대 후반에 랜드 본인도 이 속도를 못 견디고 약물 남용종으로 정신적 붕괴, 즉 발작을 겪거든요.
비인간적 소프트웨어 속도를 생물학적 하드웨어가 못 버티고 타버린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증명해버렸네요. 네, 그의 철학은 가속만 찬양할 뿐 그 속에서 부서지는 개인의 실존적 고통에는 냉혹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맞아요. 랜드 철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환상을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우리가 겪는 우울과 불안이 단순한 멘탈 문제가 아니라 기술 자본주의가 남기는 트라우마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기계 지능의 먹잇감이 돼서 나를 태워버릴 순 없잖아요. 폭주하는 AI 열차 앞에서 눈 감아버리는 것도 무모하고요. 그렇죠. 인간 존엄을 지키며 새로운 주체성을 찾아야겠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 숙제일 겁니다. 자,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발칙한 상상이 드는데요. 만약 우리 역사가 기계 지능을 깨우기 위한 부팅 프로그램, 부트로더에 불과했다면 나중에 완성된 초지능 AI도 자신만의 디지털 지오 트라우마나 실존적 공포를 겪지 않을까요? 오, AI도 공포를 느낀다? 네, 어쩌면 미래의 초지능에게도 엉켜버린 알고리즘을 분석해줄 정신과 의사가 필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 속도만큼이나 인간 스스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밤이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